12월 7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0.5%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4.25%가 되었는데요. 이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앞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년 1월 25일에 있을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로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연준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금리를 5% 이상 수준으로 빠르게 올린 뒤 물가 진정이 확인되면 곧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금리를 올리면서 적정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후자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모기지 연장 시한이 도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와 주택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늘어난 몰개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판매를 해야 할지 기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주택 소유자는 현재 낮아진 가격으로 주택을 팔기보다는 유지하기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한 달 마켓에 새로 나온 매물은 8,880채로 전월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광역 토론토에서는 4,544채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판매량이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은 줄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 또한 줄어든 결과 새로 나온 매물 대비 판매율을 나타내는 SNNR은 51.2%로 9월과 10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매월 말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재고 매물 또한 약 12,000채로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1월 평균 판매가는 107만 9,400달러로 전월 대비 11,000달러 하락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8만 3,000달러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보였던 지난 2월에 비해서는 25만 5,000달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역 토론토 주택 평균 가격이 사상 최초로 1밀리언이 넘었던 시기가 2021년 2월이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1밀리언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1밀리언 이하로 내려갈지 아니면 상승세로 돌아설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간 급락했던 주택가격은 7월 이후 또다시 5개월간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을 바닥으로 봐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4개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3채 이상 보유한 사람, 이렇게 4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튼튼한 자본력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도보다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구매력과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냐의 싸움이 될 텐데요. 치솟는 이자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매력 감소는 구매자로 하여금 결국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 임대료 상승을 가져오고 상승된 임대료는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자금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두 집단의 세력 대결에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모기지와 관리비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용 주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유지 비용 감당에 한계를 느껴 판매로 돌아설 경우 늘어나는 매물로 인해 가격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율이 높은 콘도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70만 달러 초반에서 60만 달러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목적 보유율이 월등하게 높은 단독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하락 없이 현재가를 방어하면서 상승 시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주택 가격은 고점이었던 2월 대비 40만 달러 하락한 상태여서 5개월째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용 구매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거주 목적의 시장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용 매물이 많은 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거주용 매물이 많은 단독주택 시장이 가격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하우스 마켓을 살펴보면 (1밀리언) 벽이 무너지고 평균 거래가는 99만 3,5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보였던 2월에 비해 26만 1,000달러 저렴해진 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판매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SNLR은 55.4%로 단독주택 52%, 콘도 4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콘도 SNLR이 7개월 연속 50% 미만인데요. 즉 새로 나오는 매물 중 절반 이상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모기지 금액에 큰 인상이 없지만 구매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금리가 인상될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토론토 지역 평균 거래가는 전년 대비 4% 하락했으며 마캄 지역은 3% 하락, 번 지역 또한 3% 하락한 반면 리치몬드 지역은 12% 하락, 오로라 지역은 13% 하락되었고 뉴마켓 지역은 10% 하락, 옥빌 지역은 12%, 에이젝스 지역 또한 12% 하락하면서 토론토 지역과 인접한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의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옥빌 지역은 정점이었던 지난 3월에 비해 46만 달러 하락하면서 크게 올랐던 만큼 내림폭도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부동산 시장에 오래도록 기록될 만한 사건이 많았는데요. 역사상 최고가를 찍고 또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같이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또 어떠한 해로 기록되어질지 저와 함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